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간밤 미증시에서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큰 상승이 보여졌습니다. 가파른 상승을 우리 증시에서도 그 분위기를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시장은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지는 못했습니다. 상승이 약간 오르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IT 대장 투톱이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반도체주 지수 견인을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인 건 조선과 방산, 해운주 쪽이었는데요. 긴 조정을 마치고 오랜만에 반등에 올라선 전력과 전선 테마주들도 오랜만에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급등했다, 급락했다를 반복하는 움직임들이 종목들 안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8월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전략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여러분들께 꿀팁 많이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전문가님께서는 최인성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 방송을 찾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을 통해서 고수익 특급 비법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전략 잠시 후에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참여로 저희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방송 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TV 화면에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상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빨간색 버튼 지금 바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인성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조금 더 편안하게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본방사수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반가운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봄에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께 또 꿀팁들 많이 전수를 받아주셨을 텐데 오늘 또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죠. 자, 여러분 오랜만에 물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별로 기운찬 방송을 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전문가님 오랜만에 이런 강한 에너지를 또 느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활동은 했어요. 활동은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전선 관련주 이미 많은 상승이 나왔고 이제 꺼져가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테마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려보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언제까지 뉴스 보고 언제까지 모멘텀 보고 언제까지 매크로 보고 언제까지 FOMC 흔들리면서 종목 찾아다니실 거라는 말입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건 차트밖에 없습니다. 차트 매매 관점으로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는 명확한 그 근거와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또한 차트라는 것.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지금까지 소외받았었던 이유가 차트를 왜 소외를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이제는 알게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방송에 나와서 설명하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뉴스 가지고 나와서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내려갈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어땠습니까?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땐 좋았죠. 그런데 매도 자리를 못 잡은 투자자분들,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직까지 손절 가격 구간인데 팔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 차트의 정확한 지지선만 알고 계셨더라도 정확하게 손절 가능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처럼 7월 달 이 힘든 장세 속에서 지금까지 그냥 꾸역꾸역 버티면서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 종목 탈출은 가능한지에 대한 그 고심을 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8월 달 들어서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8월 달 시장 어땠습니까? 8월 달은 말이죠, 여러분. 시장이 쉬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HTS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어땠습니까?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상한가가 12%, 15% 이럴 때 직접 갔습니다. 증권거래소 갔죠. 증권사 가서 표딱지 써서 제출하고 매수하고 제출해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월 달 휴가철이죠. 휴가철이다 보니까 증권사에도 직원들이 휴가를 가면서 창구를 보고 있는 직원들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증권사를 찾는 발길 또한 줄어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 8월 달은 주식 자체가 쉬어가야 되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초전도체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화랑이 오다 보니 그 여파가 9월과 10월 26일까지 추석이 끝나고 나서 신규 상장됐었던 두산 로보틱스 10월 5일 날 상장됐는데 그 이후부터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뭐 때문에? 방산 관련주 때문에 다시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WTI, 유가 관련주와 함께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11월, 12월 지나고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반도체 관련주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전선 관련주의 이슈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3월 달부터 또 한 번 큰 여파가 나왔었던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진입한 이후에 나왔던 이슈. 데이터 센터, AI 관련주로 전선 관련주의 힘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또 다른 테마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데일리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 네, 너무 오랜만에 어떻게 뵈가지고. 지내셨습니까? 아유, 저는 또 우리 전문가님 기다리고 있었죠. 또 오랜만에 네. 오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정말 또 많은 인사이트 주실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차트 분석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십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또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신데 오늘도 어떤 또 꿀팁들 많이 전수를 해주실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많이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설명드리려면 그냥 맵만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가 지금부터 올라갔었던 종목과 테마군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안 되는 테마들을 지울 거예요. 자, 보세요. 전선 관련주 지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 2차 전지 소재 부품은 어떨까요? 저는 지우겠습니다. 안 봅니다. 왜? 2차 전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폐배터리, 리사이클 순환 사업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견인되는 2차 전지 사업은 아직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태양광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태양광은 2차 전지와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전기차로 이어지는 충전 인프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오케이. 그러면 폐렴과 호흡기 질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가 이제는 감기 정도로 치부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변형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 주가만 고점이 아니라면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는 테마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메타버스 지우겠습니다. 메타버스 왜 지우느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뭡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메타버스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지우겠습니다. 의료 AI는요? 바라보는 건 좋은데 자, 의료 AI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뷰노와 루닛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의료 AI 관련주는 결국 AI와 반도체와 이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로봇 관련주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산밥켓을 자회사로 들이면서 나왔었던 그 악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에서는 힘을 쓸 가능성이 없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으로부터 로봇 관련주의 힘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순환매가 나타날 때 의료 AI 관련주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보셔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 보셔야 되고요. 화장품은 전선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최대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그 당시 첫 번째로 판매율이 높았었던 건 밥솥, 두 번째로는 화장품이었습니다. 그 화장품의 매출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최근에 뭐 있었습니까? K푸드, 검은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핫도그 등등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전선 관련주는 작년 6월에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고 그것으로 인한 매출과 실적이 올해 1분기 때 나왔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뭡니까? 화장품. 작년 9월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찍히는 건 언제? 이번 분기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글로벌에 진출하고 있다는 그 이슈들이 없어도 실적만 좋게 나오면 전선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테마가 바로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AI 인공지능. 보셔야 되는데 AI와 인공지능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봐야 지금 GPT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점점 발전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장은 점점점 커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중소기업들, AI 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정부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보다는 차라리 빅테크가 질비해 있는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없지만 바닥권에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테마다라는 것. 2차 전지 또 지우겠습니다. 게임 관련주 지우고 싶은데 오늘 넥슨 게임즈의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죠. 개별 이슈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 같이 지울 겁니다. 의료기기 보셔야 되고요. 수소 연료전지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는 겁니다. 챗GPT 마찬가지 AI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미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걸 보신다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부장 단으로는 지켜보셔도 괜찮겠지만 완제품 관련주들은 지금은 기피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또 무엇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연기관, 수소, 전기차 모두 다 통용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어느 수주를 줘서 캐파가 얼만큼 늘어나고 수주량이 얼만큼 증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는 테마다라는 것.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테마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왜? 저는 제약바이오주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유형물의 기업들은 5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주들. R&D를 한다라는 이유로 제약바이오주라는 이유로 5년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해도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한 번만 터트려주면 되니까. 셀트리온이 램시마이스시를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무언가 하나만 나와주면 되니까 라는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매물대의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형물의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면 경고 종목, 예고 종목, 단일가 종목으로 넘어가죠. 제약바이오는 그것에도 또 한 번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상승시키는 추진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제약바이오라는 점에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았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큰 상승을 보여준 이슈가 있었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의 단으로 봤을 땐 셀트리온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죠. 그것을 봤을 땐 지수가 바닥을 잡고 상승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 바로 오늘이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까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8월 연휴 시즌에 출금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외국인의 동향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테마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늘 시장을 봤었던 제 눈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약바이오 섹터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잘 봐야 할지 또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잘 봐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혹은 최인성 전문가님께 실시간으로 전략을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네모난 QR박스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TV 화면에 그냥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2,500여 개의 종목을 모두 다 매일 분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 시장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쉽게 풀어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코멘트까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최인성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신 뒤에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토르 기법으로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8월의 첫 거래일 상한가 특급 배송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신 또 전문가님이신 만큼 많은 분들께서 반갑게 맞이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새롭게 처음 우리 전문가님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토르 기법 어떤 기법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제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익절 자리를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엮여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자, 비소세포는 모르셔도 되지만 폐암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다.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또다시 폐암과 마찬가지 항암 관련주로 엮여져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나운서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로노이가 무슨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이라고 했죠, 제가? 항암이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죠. 네. 지금처럼 지수가 하락할 때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보로노이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거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 보죠.
주가가 올라갔던 이슈가 있었고 이 자리가 고점이 됐었던 가격입니다. 그런데 하락을 보여주고 1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없는 위치였어요. 왜? 1차가 되기 위해선 그것보다 높은 상승이 나와주어야 과거로 소급 적용해서 1차 상승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들어낸 이후에 넘어가기 직전의 자리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고점을 72,100원까지만 산정을 했었는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토르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이겠죠. 자, 토르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파란색 저항선만 보시면 돼요. 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 최종 익절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윗단에서 머물고 있을 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느냐? 분할 익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분할 익절을 하기 위한 적정 주가를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선을 그어놓은 72,100원은 언제 만들어진 선이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보이십니까?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가격 구간을 보면 파란색 선이 있어요. 이 파란색 선의 가격이 72,100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과거에 상승했을 때 돌파하지 못했었던 저항선이고 이 가격 구간에 물려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을 때 72,100원에 도달하는 순간 분할 익절이 진행이 됐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켜보는 건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최종 익절을 잡아볼 수 있었겠지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저항선을 밟고 안착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올라왔으면 그 다음 날 저항선이 되는 종가 가격 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5색선 차트를 여러분들 차트에 표현을 하시면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올라오는 날에 종가가 그 다음 날 종가보다 낮아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다음 날의 종가는 파란색 저항선을 올렸었던 날의 종가보다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로노이는 어떤 위치입니까? 안정적으로 밟았고 또 안정적으로 밟아야 되는데 오늘 또 한 번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죠. 그러면 내일 금요일입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을 것으로 예견되어 있고 오늘 전체적인 테마들, 개별 종목 포함 모든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었던 만큼 내일은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는데 내일도 마찬가지 오늘의 종가인 81,700원보다 윗단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는 만큼 적당하게 수익을 내도 되고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84,000원이라는 고점을 넘어갈 때 익절을 진행하시고 72,100원 혹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자리를 최종 익절 가격으로 잡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점에서 빠르게 정리를 하냐고 하냐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너무 단순합니다. 이때 상승했을 땐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승에 다시 똑같은 하락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만들어졌을 때 조금씩이라도 챙겨 놓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종목은 진시스템입니다. 진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분자진단 관련 원천 기술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발 사업은 언제 필요했느냐? 코로나 때 신속 PCR 기술 기반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직접 키트를 들고 가서 그 현장에서 PCR 검사 채취를 하고 검사 결과까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유전자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치료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짧게 드려보자면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와 RNA의 분자 수준 변화를 검출하고 질병 등 진단하는 검사 방법인 분자 진단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다. 그 말인 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유전자는 꽤나 오래전부터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우석 박사가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무언가 연구 개발하려고 했었던 그 과거 시점부터 그것보다 더 이전부터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유전자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을 치료하거나 하는 것보단 오히려 이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고 활용한 화장품 쪽에 더 많은 치중,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구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단 키트는 언제 가장 중요했었습니까?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런데 K푸드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식중독 진단 키트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생겼지만 그렇게 큰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도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바로 아랫줄에 폐렴과 호흡기 질환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도가 증가됐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는 단순히 감기 정도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승 여파를 파장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진 시스템의 주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 큰 폭으로 올라간 그림을 보니 뭐야 이거? 2차 전지 관련주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 바닥 구간에서 토르 신호가 3번이나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120일 중기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떴을 때 바로 즉각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였어요. 물론 이제서야 정배열 추세로 전환이 됐지만 이 자리에선 큰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는 신호들의 연속성으로 바라봤을 때 자, 토르 신호가 포착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군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이전에 매집이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르 기법 자체가 의미하는 건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망치와 같은 캔들의 모양을 또 찾아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착됐을 때 진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6월 17일 날 종가 8,410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종가 대비 상승률은 24.85%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 시스템 방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중기 차트로 넘어오니까 고점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 생각을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뭐냐? 이 차트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저항 가격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아직까지 60%가량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바닥 구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중요했었던 건 자, 2년 반의 차트인 600일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을 찍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2022년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 아니라 저점을 다시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닥이 확인이 끝났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진 시스템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1차 반등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또 한 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추세 자체가 하락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자리는 추세 전환의 자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차 상승 파동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번 상승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즉 2차 상승 파동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그 점에서 우리는 미리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 시스템, 지금은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파란색 저항선 윗단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면 수급이 엄청나게 달라붙을 겁니다. 하지만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고점 1830원이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저항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구간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예시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토르 종목에서 토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자세한 추가적인 코멘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지금 아래쪽에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통해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빨간색 버튼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또 제약 바이오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보로노이 그리고 진 시스템에 대한 전략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시는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 혹은 토르 기법을 내 HTS상에 직접 설정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치를 통해서 황금 수익률을 얻어내는 전략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전문가님과 함께 토르 종목에 대한 예시도 좀 알아봤고요.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차티스트이신 만큼 어떻게 또 차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차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선에 대한 신뢰도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 개개인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에 대한 신뢰도를 믿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 토르 신호입니다. 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과 빗기둥으로 이어서 만든 지지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은 우리가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포착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신호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비율과 유보율 정도로 기업 재무 구조의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진 않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테마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뉴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정도를 판단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가토르 기법입니다. 메가토르 기법은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이 있습니다. 지지선입니다. 저항선 아닙니다. 그리고 포착된 날을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늘에서 형광색 빛기둥이 내려오게끔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가토르 기법은 왜 저항선이 되지 못하느냐? 해당 종목의 주가가 적정 주가 혹은 그보다 아래에서 포착이 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에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하락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안 나눈 이유 왜겠습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을 보여줬지만 적정 주가는 그것보다 한참 더 아래라는 거죠. 자, 2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의 적정 주가가 2,000원 구간입니다. 10배 상승한 종목이죠. 그런데 내려온 이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기간이 오랫동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래도 조금 올라와 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메가토르 신호가 많이 뜹니다. 최근에 파라다이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올해 4분기에 장충동에 호텔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반얀트리와 신라호텔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인천 쪽에 있는 인스파이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또한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가토르 신호는 포착이 되면 옥석 가리기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정 주가보다 아래이니까 차트상의 위치 또한 그렇게 크게 고려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초심자분들도 매매를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될지 그리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근거의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은 여러분들이 익절 자리로 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왜?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다라고 했을 땐 그 파란색 저항선이 분할 매도 자리가 됩니다.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저항을 받고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진입은 핑크색 지지선인데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 있다고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을 다지고 한 단계 올라와 줄 때 그때가 진입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 그죠? 매수를 하고 매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한다라는 것.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종목,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브리핑 말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없어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그 해안을 기르셔야 언제까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를 믿는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또 지수가 하락하고 미국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국내 시장에 변혁이 생기면 그 전문가가 지금까지 잘 맞췄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잘 맞출 수 있는 쪽집게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금은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제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 오색선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표현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종목이 위험한 자리인지 아니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보여지는 자리인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고 내 종목을 가져갈 때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해안을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색선을 직접 내 HTS 상에 설정을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새롭게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파악을 해보는 그런 해안을 갖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오색선을 직접 내 HTS에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토르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해주시면 이데일리TV 홈페이지 상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8월 달에 또 특급 배송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이렇게 보내주셔도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8월 달에는 좀 계좌 역전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 계좌에는 파란불만 가득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또 시장을 조금 더 쉽게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특급 비기 전략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만큼은 예외적으로 토리 기법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종가 베팅입니다. 저는 종가 베팅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고 개선이 됐었을 때에도 종가 베팅만큼은 유효합니다. 자, 첫 번째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전에 시초가라고 불리는 그 자리는 뭐가 나타납니까? 휩소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줄 알고 매수했다가 물려서 지속적으로 지독하게 하락하면서 손실을 불러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아닌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이 있느냐? 시초가에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이탈을 하죠. 그런데 1시 이후부터 누군가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종가 베팅 자리라는 겁니다. 왜? 누군가 끌어올렸는데 단발성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한 템포 쉬어가자라는 그 자리를 만든 자리에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만큼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땐 이 시초가에 엄청난 변동성이 불러와질 때 그때 진입을 해서 2, 3% 정도 수익을 여러 종목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수나 신용 전략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은 결국 고수가 아닌 이상은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가 베팅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STX 중공업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중공업 얘기 나오는 순간 조선주, 해운주, 방산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중동발 이슈가 또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는 꺼져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불씨가 불어났다. 그래서 조선과 수소, 풍력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 아랫단에 있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자리냐? 600일 차트입니다. 올라서다가 멈칫, 올라서다가 멈칫, 올라서다가 멈칫인데 이 자리들을 잘 보세요. 넘어가는 자리, 넘어가는 자리, 넘어가는 자리가 바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토르시노가 언제 떴습니까? 바로 직전 고점을 넘기기 직전에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기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포착된 날짜는 4월 22일, 종가 기준 14,580원입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손절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포착됐었던 종가를 이탈한 거래일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와 주면서 이제서야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자리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을 때 주가는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 되는 거래일 내에 파란색 저항선이 또 한 번 올라가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이 나온다면 그 다음 날 이 자리처럼 음봉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절반 이상의 물량을 이제는 덜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많이 올라갔습니다.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 상단에 있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이제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저항이,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 먼저 도망가려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먹잇감이 되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차트로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 파란색 저항선이 조만간 올라가면 그때 익절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설명 드리면서 STX 중공업은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인데요. 백광산업입니다. 이 종목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50원 아래에서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린벨트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반도체 쪽보다 지금은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추진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와 연결되어 있는데 서울 고척동 돔구장 인근 매우 비싼 땅이죠. 목동 바로 아래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18만 2,367제곱미터니 나누기 3.3을 하면 약 5만 5천 평 정도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는 사업들 새만금 간척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보여드리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백광산업의 모멘텀은 전액 양산 기술을 확보를 했고 지금까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을 수입해 오던 원자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뭘 한다? 3천억 원을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기초 소재 설비 투자를 하는데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공간이 어디냐? 새만금 단지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09의 신규 공장, 2차 공장입니다. 1차 공장도 새만금에 있습니다. 건설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600일 차트인데 올라갔죠. 이 자리는 무엇이었느냐? 검찰이 전 대표이사를 횡령 등의 형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누군가 먼저 알았던 겁니다. 알았겠죠. 이슈가 터질 거라는 걸.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 7월 18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심정지 상태, 거래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활개를 펼쳤는데 이 상승이 나왔던 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현광색 빛기둥이 떴죠. 첫 번째 뜬 날짜 7월 24일 날의 종가가 9,550원입니다. 그런데 포착하고 몇 거래를 안 있다가 갑자기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장이 끝나갈 무렵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3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초가의 저항이었던 1,990원까지만 올라가고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분을 오늘 상당히 메꾸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닥 구간이라는 확신이 드는 자리가 9,550원이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격적인 돌파 매매 관점으로도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백광산업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0일 차트는 안 보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종목인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PCB, PCB 관련주입니다. OLED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반도체와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녹스 첨단 소재는 PCB와 FPCB, 즉 핸드폰 관련주로서 이제 조금만 안 있으면 매크로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자리 보겠습니다. 120일 차트로 봤을 땐 고점 찍고 내려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장기 차트입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당 박스권의 중단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가 아닌 PCB와 FPCB 관련주 뭐뭐 있었습니까? 뉴프렉스, 인터프렉스, BH, 자화전자, BHI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코리아 서큐트도 있겠죠. 그 종목들의 주가 위치는 지금 박스권의 상단입니다. 그런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박스권의 중하단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애플과 갤럭시의 출시로 수혜를 보고 박스권 상단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를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는 35,500원 이하입니다. 1차 목표가는 33,050원까지 잡아놓고 있지만 1차입니다. 1차.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인 26,650원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까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SMCNC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겨우겨우 가까스로 빠져나간 기업이에요. 왜? SK텔레콤의 지분 22%를 가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SMCNC는 11번가와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11번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Q10이 인수하려고 했었던 기업은 티몬과 위메프뿐이 아니라 인터파크뿐이 아니라 11번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번가의 인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커머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아났고 거기에 영상 콘텐츠 광고 관련주로서 SM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 위치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형광색 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선은 3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장기간의 이동평균선이죠. 역배열 추세에 있다. 하지만 목표가는 잡을 수 있다. 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이 순간 뭐가 됩니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매수가 1,814원 이하입니다. 지금 1,852원인데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814원에서 매수해서 1차 목표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절가까지 도달할 가능성은 없지만 1,643원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리죠. 언제 가격인지 안 보이실 겁니다. 차트를 1,200일까지 늘리면 과거 시점의 저점이 바로 1,643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SMCNC 주가가 어디입니까? 너무나 낮고 바닥 잡았고 바닥 잡은 지 3개월 지난 종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있을 뿐 하락에 대한 우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가지 토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께 추후에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홈페이지 상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버튼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